르노코리아의 손가락 사태가 발생한 지도 벌써 일주일이 넘게 지났습니다. 르노코리아의 손가락 사태는 르노코리아 직원이 회사 공식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면서 남성을 혐오하는 의도의 손가락 제스처를 여러 영상에 사용하면서 남염 논란이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이에 남성들은 분노했으며 르노코리아의 불매운동으로까지 전개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이 사태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긴급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르노코리아의 스테판 드블레즈 사장은 사내 홈페이지의 팝업 게시물을 통해서 회사는 사안의 심각성과 영향력을 직시하고 있으며 논란 직후 문제 영상을 삭제하고 원인 파악을 위해 전문가와 함께 조사를 진행했으며 인사위원회를 열어 사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7월 3일이고요. 또한 르노코리아는 어떠한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발표를 했는데 기사 보니까 그동안 차별을 해왔었네요. 게다가 프랑스에서 한국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언론이 다루었는데 내용이 가관입니다. 자칭 전문가로 칭하는 사람이 가부장제가 지배적인 한국에서 결코 사소하지 않은 논란이라며 이 사건이 한국에서 일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한국은 여성들이 자신의 자리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 가부장적인 사회로 임금 격차가 매우 크고 젠더 폭력이 극심하다. 여성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저기도 뭔 같지 않은 한국 전문가라고 하는 놈이 헛소리 찍찍 해대면서 돈 벌고 있나 보는군요. 뭐 반박할 가치도 없는 내용이라 따로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르노코리아의 이번 사태에 대한 대처는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느린 상태입니다. 인사위원회를 정확히 언제 열겠다는 발표도 없고요. 뭔가 진전이 되고 있다는 보도 내용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전 볼보코리아의 경우에는 밀양 성폭행범이 특정 지점에서 근무한다는 영상이 뜨고 나서 몇 시간 후에 사실관계 확인 후 바로 직원을 해고했죠. 만약 르노코리아처럼 했다면 볼보도 인사위원회 열고 별 쇼를 다 했겠죠. 또한 볼보도 손가락 때문에 문제가 되었었는데 마침 이는 이미지를 구매한 거고 바로 삭제를 해서 크게 논란이 되지 않고 넘어간 듯 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거 이미지 구매한 직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볼보코리아는 이런 식으로 이슈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르노코리아는 그렇지 않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시간 끌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요. 또한 그랑콜레오스가 사전계약 7,000대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르노코리아 내부에서는 그냥 별일 아니네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을 듯 합니다. 가격이나 세부 주행 관련 정보가 공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정도 계약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나온 듯 합니다. 이렇게 되면 르노코리아에서는 이미 해당 이슈를 흐지부지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죠. 일단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직원 해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게 사실 말이 인사위원회지 위원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해당 직원의 우호적인 사람들로 구성을 하게 되면 해고가 될 리가 없겠죠. 왜냐하면 해당 직원에게 고의성을 물어볼 것이고 해당 직원은 당연히 고의성이 없었다고 억울하다고 짚자면서 해명할 것이 뻔합니다. 뭐 고의성이 없었으니 죄를 물을 수 없겠군요 라고 결론이 날 게 불보듯 뻔합니다. 인사위원회는 이렇게 끝날 확률이 99%입니다. 하나마나한 인사위원회인 거죠. 직원 해고는 이렇게 끝날 듯하니 르노코리아가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는 것도 어려울 듯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르노코리아에서도 손해배상 청구하기가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르노코리아 입장에서는 실제 손해를 본 금액이 얼마인지를 산정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한국의 시장을 다시 공략하려고 여기저기서 자금 끌어와서 1조 5천억을 투자했는데 이 직원 때문에 망쳤으니 이 직원에게 1조 5천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개인이 1조 이상의 돈을 배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르노코리아가 정확하게 금전적인 손해가 얼마가 났다는 것을 실제 마이너스가 된 금액을 증거로 제시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손가락 행위로 인해서 우리는 앞으로 발생할 매출 5천억이 날라갔으니 그거를 네가 물어내라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 5천억이 어떻게 손해가 날 것인지를 명확하게 증거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하지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 정도라고 하면 100% 패소합니다. 생각보다 소송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르노코리아가 한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기는 힘든 상태이고요. 그럼 또 이렇게 흐지부지 넘어가야 하나요? 언제까지 저 개짓거리를 계속 보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것도 이대로 그냥 넘어가면 꿀패미들은 더더욱 날뛰게 될 거고 저 거지 같은 손가락을 계속 여기저기서 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제는 남자들도 저러다 말겠지라는 자세보다는 한 번만 더 저짓거리하면 손모가지 날아갈 줄 알아라 라는 강경한 태도로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 저 꼴패미들이 손가락 가지고 장난하다가는 진짜 큰일 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르노코리아의 손가락 관련 주범들을 전부 조져야 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서 주범들이라고 하면 저 영상을 촬영한 직원을 포함해서 저 영상을 올리게끔 허락한 윗사람들을 포함한 겁니다. 저 직원이 무슨 프리랜서도 아니고 하나의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면 결제 라인이 있을 거잖아요. 최소 팀 단위 혹은 프로젝트 단위로 개연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부 다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뭔가 행동을 해야 하는데 그건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 내용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